자, 오행의 상생설과 오행의 상극설 유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전을 찾아본 게 아니어서 그냥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생설은 관자라고 하는 오행의 책에 처음 보인다. 그런데 제가 이 관자라는 이 책이 엄청 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로 오행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된 내용을 보면 태양이 동지에 이르러 갑자를 만나면 목행의 지배가 시작된다. 이제 갑목이 목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태양이 동지에 이르러서 갑자를 만난다.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정말 그러는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태양이 동지에 이르러서 갑자를 만나면 목행이 지배가 시작된다. 그래서 또 72일이 지나면 이 시기가 끝난다. 72일 단위로 이렇게 운행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태양이 병자를 만나면 화행의 지배가 시작된다. 병화니까 화겠죠. 또 72일이 지나면 이 시기는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목, 화, 토, 금, 수 해서 5개니까 72일씩 지나면은 5, 20, 5, 7, 35, 360일인 거죠. 지금 우리가 1년에 365일이라고 보면, 자, 5일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오행의 기운이 지배하는 게 1년을 나누면 대충 한 72일 정도 된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 그 옛날에. 그리고 무자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토행의 지배가 시작되겠죠. 역시 72일이 지속이 되고, 또 경자를 만나면 금행의 지배가 시작된다. 자, 갑목은 목, 병화는 화, 무토는 토, 그 다음에 경금은 금. 그렇죠? 72시간이 지나고, 72일 지나면 이 시기 끝난다. 임자를 만나면 수죠. 그래서 70일이 지나면 이 시기는 끝난다. 이렇게 관자에 되어 있다고 해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생 B, 즉 A가 B를 생한다. A가 B를 생성한다 또는 생한다는 의미로 즉 상생이 적극적으로 생성적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수나라 때 이 소길이 지은 오행대의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래서 소길이 오행대의를 책을 지었다. 오행대의는 아마 한 번씩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행대의가 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볼 수 있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중에 기본 원서 강도가 끝나면 이런 관련 책들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불을 낳는 것은 나무는 성품이 온화하여 따뜻한 기운이 그 속에 숨어 있어서 부시를 비비면 불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 영화 보면 뭐죠? 그 나무를 비벼서 불을 하죠. 근데 그 나무를 비비더라도 어떤 나무? 마른 나무여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산목이라고 그랬죠. 을목은 쓴목 또는 생목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라있는 나무를 마찰하면 비비면 뭐다? 열이 화가 생긴다. 그래서 목생화가 된다. 이런 얘기로 설명하고요. 자, 불이 흙을 낳는 것은 불이 열로 나무를 태울 때 나무가 타서 생긴 재가 곧 흙이 되므로 불이 흙을 낳는 것이다. 화생토의 원리를 화가 어떤 물질을 태우면 그 재가 뭘로 바뀐다? 토로 바뀐다.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생. 자, 화가 있는 토를 어떻게 생해주냐는 것과 화가 어떤 물질을 태웠는데 그 태운 잔재물이 토로 바뀌는 것과는 다른 거죠. 생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생한다를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거 뭐냐면 기운을 보충해준다, 보충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이 말이 안 돼요. 먹생화도 마찬가지죠. 목이 화를 생해준다고 하는 것은 목은 존재하면서 화라는 것을 생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이 자기가 없어지고 화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관에서 우리가 생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옛날에 그 방식에서 생이라는 의미를 하려면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생성한다. 생성. 나무가 화를 생성한다는 말이 되겠죠. 나무가 없어지고 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화가 뭐예요? 토를 생성한다. 이 생을
화가 토를 생해준다가 아니라 화가 토를 생성해준다 라는 의미로 보면은 이게 말이 되죠. 그래서 나무를 태워서 그 제가 토로 바뀐다. 그러니까 화가 토를 생성해준다 라는 의미로 보면, 이 생성의 의미로 본다면 이게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불이 흙을 낳는 것은 요거는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흙이 새를 낳는 까닭은, 새는 산에 있는 돌에 붙어 있다가 생기는데 흙이 모이면 산이 되고 산에는 돌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흙은 새를 낳는 것이 된다. 그쵸? 어쨌든 그 흙더미 속에서, 흙 속에서 우리가 돌이라든가 광물을 캐치하니까, 뭐 산속에 들어가서 캐치하든 어쨌든 동굴에 들어가서 캐치하든 그 땅을 파헤치고 가는데, 어쨌든 그 땅은 뭐다? 그 광물들을, 돌이나 금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 그래서 생해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쇠가 물을 낳는다고 하면 소음은 뭐죠? 기본이 양으로 출발하죠. 양으로 출발하는데 그 위에 음이 하나 있는 거죠. 우리가 저기 8개 그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소음은 밑에가 양이 있고 그 위에가 음이 있다. 그렇죠?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그건 노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밑에가 출발이 음으로 시작돼요. 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위에 양이 하나 있으면 뭐 이거는 출발이 음이기 때문에 음이 세력이 강하고 양이 작기 때문에 소양.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노음, 그쵸? 그렇게 태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소음은 가을 새와 연관이 있고, 이게 아마 칠택택상절 걸려서, 어쨌든 기온이 축축해지면 흘러 넘치고 또 새를 녹여도 물이 되고, 샘물이죠. 근데 물이 된다라고는 물은 아니죠. 우리 샘물은 쇠가 변형된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져본다면 과학적으로 이 상생의 관계 또 생의 관계가 정말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가라는 데서 의심을 품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고 여기서 자꾸 생각하는 연습,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사주를 풀어내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그거에다 타당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 산에 쇠 소지에서 구름이 일면 습기가 일기 때문에 쇠는 물을 낳는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은. 자, 물이 나무를 낳는다고 한다. 즉 생한다고 하면 물은 습기가 있어서 식물을 낳기 때문에 물이 나무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제 물기가 있어야 식물도 생기고 뭐 날파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 봅니다. 한번 각주에 한자 나오니까 각주를 먼저 볼게요. 자, 목생화자, 목이 화를 생한다고 하는 것은 목성온, 목의 성질이 온화하고 난위 기중, 그 가운데 난이 따뜻함이 그 가운데에 위치한다. 따뜻할 난자죠. 이게 뭔자일까요? 이게 여기 있네. 찬작, 뚫을 찬 불사를 짝, 찬작, 이게 불사를 짝이고 뚫을 찬자인데, 찬작이라는 것은 갈고 닦음의 연구함이래요. 찬작 이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뚫을 찬 불살짝이니까, 이 우리 영화 보면 이게 비벼서 나무를 뚫으면서 그 마찰을 일으켜서 뭘 내요? 연기가 나오죠. 고 생화, 그러한 까닭에 그러므로 생화, 화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찬작이 키포인트겠죠. 나무를 이렇게 비벼서 뚫어서 이게 구멍을 내듯이 이렇게 뚫어서 비벼서 그 마찰열을 해서 불을 만들기 때문에 목생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 같고요. 화생토자,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면 화열고, 화가 열이 있고 그러한 거로 그러한 까닭에 뭐할 수 있다? 번목,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다. 목번이 성회. 자, 목이 타서 죄가 만들어지니 또는 이루어지니 회 즉 토야라. 회는 곧 즉 죄는 뭐다? 땅이 토이다, 흙이다. 그러한 까닭에 화생토다. 화가 토를 생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토생금자, 토가 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거 석의산, 금이 머무른다, 거한다, 어디에? 돌에 의지하는 산에 머물고 있다.
아니죠. 돌은 머문다. 석, 돌이 의지하는 산. 그러니까 금은 돌이 의지하고 있는, 즉 돌이 산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그 산 속에 그런 것에 거하고 있다. 토에 거하고 있죠. 결국은 이게 뭐 이제 진윤이죠. 나루진, 불을륜. 그래서 진윤. 나루진, 불을륜, 이생. 그래서 나루진, 불을륜, 진윤해서 이런 게 생하고 취, 토, 성산. 토를 취해서 산을 이루고 산필, 생석. 산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도를 생하기 마련이므로 고, 그러한 까닭에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진윤이 좀 그렇죠. 나루에서 부른다. 나루에서 불린다 그 말이죠. 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일단 나루터의 나루진 불을련, 나루진 불을련. 자, 금생수로 보겠습니다. 금생수자. 금생수자라고 하는 것은 소음지기, 소음의 기운으로서 온 간이죠. 이게 산골물간 앞에서 한번 나왔죠. 산골물간. 그러니까 산골에서 그 또랑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따뜻한 그 산골 그 물간이고 그리고 흐르고 윤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소금, 금을 녹이고 또한 위수, 물이 된다. 금을 녹이면 또한 물이 되니. 그런데 이게 샘물이죠. 샘물인데 엄격한 의미에서 샘물은 수가 아니다라고 하죠. 철로 봐야 되겠죠. 소위 그러한 까닭에 산운, 산의 구름이 이종윤, 그 윤택함을 따라 산의 구름이 윤택함을 따른다. 적시는 그러니까 적실윤자 보면 돼요. 적심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금생수, 금이 수를 생한다. 수생목자, 수가 목을 생한다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가 수간이면 뭐야? 물이 산골 고랑의 골짜기에 또랑또랑 흘러내리는 그 수로 인하여서 이능생, 능이 생한다. 나무가 생한다겠죠? 그러한 까닭에 수생목이라. 그래서 나무가 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수가 나무를 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한번 이렇게 보고요. 자, 오행상극설 보겠습니다. 오행상극에 관해서는 소공 31년, 지금부터 6년이 지난 이달에 오나라가 초나라의 영, 이게 이제 그게 초나라 수도 영자라 이게. 그래서 초나라의 영을 공격하겠지만 결국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는데 결코 오나라가 초나라를 이길 수 없다 얘기죠. 6년 뒤에 하는데, 자, 영으로 쳐들어온 날은 반드시 경진일일 거고, 그리고 현재 해와 달이 진성의 꼬리, 즉 진성은 수성의 명칭이래요. 얘 만나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40일 전인 경호일에 태양이 변하기 시작하고 화는 금보다 승하기 때문에 오나라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나라가 우리가 보면은 오나라가 초나라를 쳐들어가는데 그게 경진일이고요. 그리고 공격 실패하는데 화가 금보다 승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게 다른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르게 일단 볼게요. 이거는 이 말대로 하면 의미가 안 돼요. 자, 오나라가 경진일에 초나라를 쳐들어가는데 공격을 실패한다. 이건 화가 금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화는 금보다 승하기 때문에 이 오나라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러면 초나라가 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나라가 금이고 또는 이 경진의 날 이 경호일의 태양이 변화해서 이 태양 오화 때문에 오화가 이 경금이 오화를 이길 수 없죠. 화는 금을 극을해요. 근데 이때 오의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경진일은 이 금이 아니라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나라의 특징을 볼 수도 있어요. 오나라가
또 이렇게 보면 오나라가 우리가 오로 봐서 화로 보고 그렇죠? 사오미는 화잖아요. 오는 화. 그다음에 초나라는 물이 있죠. 물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금으로 본다고 하면 화극금으로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이긴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의 기운이 너무 드세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 진과 경진이 합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신자진 그런 수국에 이루어서 금의 기운이 경진에다가 경에다가 이게 수의 기운이 강하는 날에서 못 이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만 갖고 해석을 그대로 하면 처음 해석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 기운이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이 경오일에 이런 식으로 태양이 변해서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경진일은 금에 해당되는 날이기 때문에 화가 금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오나라가 천하라를 이길 수 없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더 한번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좀 말이 문맥이 애매합니다. 공격 날짜 우리가 이제 태기를 해서 날짜를 받긴 하죠.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나라의 그 전쟁이 이기고 지고 한다. 그건 좀 뭐 어딘가 모르게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요. 이 세력과 작전 이런 게 필요한데 그 태기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한번 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근거 자료를 찾으면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좌전 이게 애공인가요? 애공 세공인가요? 애공 춘추시대 노나라 군주 이름은 뭐 아무튼 애공인가 봐요. 애공. 자, 좌전 애공 9년에 진나라의 조왕이죠. 조왕이 정나라를 구원하는 일로 점을 치니 진나라의 조왕이 진나라가 정나라를 구원하는 일로 점을 치니 수가 화로 나아가는 형세를 만났다. 그러면 수가 화로 나가면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사무기 말하기를 영. 이게 영은 조항의 성이 돼요. 그러니까 조항을 말하겠죠. 이 영은 원래 이제 우리 천자문에 보면 찰령이죠. 찰령. 뭐 찬다. 찰령. 수명에 해당되고 자. 송나라의 성 자는 수위에 해당됩니다. 명과 위는 필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염제는 화를 제시하는 책임자였고 제나라 성인 강성은 그 후예입니다. 수는 화를 이기지 못하므로 강을 공별하는 것은 가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도 좀 말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좀 애매하니까 나중에 이 상극에 관한 이 역사적인 이 스토리만 가지고 한번 나중에 연구를 해서 혹시 나중에 이런 거를 공부하다 원서를 접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걸 한번 더 특강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거는 이걸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행 상극설이 이렇게 옛날 책에 보면 이러이러한 연유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나라 정치함에 있어서 이거를 활용했다. 특히 춘추 전국시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오면은 이 오행이 굉장히 무엇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시점이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스토리를 좀 공부를 하면 재밌겠죠. 옛날 역사도 공부하고 그렇지만 그냥 현재 이 상태로만 갖고 설명하고 나중에 특별하게 기회가 되면 한번 별도로 특강 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생설과 상극설을 일단 마치겠습니다.